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지요. 저는 라라 마르티네스입니다. 스페인에서 국제조달 컨설턴트로 잘 나가던 31살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며 수십억 원의 빚이 한꺼번에 터졌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절버렸고 연인도 떠났습니다. 그때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딱딱할 거라고요. 하지만 면접장에서 만난 서진우라는 남자는 제 모든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약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로 수십억 규모 계약을 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를 가장 깔보던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아버지 병원비 문제가 한국의 어떤 제도로 해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라라 마르티네스입니다. 31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제조달 컨설턴트이자 통번역 프리랜서였죠. 유럽 전역을 다니며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정장 차림, 유창한 세계 국어, 명확한 논리.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가족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수입 무역업을 하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와인과 올리브유를 들여와 파는 일이었죠. 한때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경쟁이 심해졌고 시장이 변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우려 했지만 제 수입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2025년 3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 대출 연체가 3개월째라는 거였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총 빚은 약 15만 유로, 한화로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병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라라, 우리는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어. 당신 상황이 업무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회사 쪽이 유리했습니다. 연인이던 다니엘도 떠났습니다. 32살 마드리드에서 금융사에 다니던 남자였죠. 라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짐이 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 당신은 이제 너무 많은 걸 떠안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3시 차가운 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독촉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은행, 병원, 채권자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그때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빛글로벌 유럽지사 채용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 기업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들은 것도 별로 없었고 편견도 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야근 많고 눈치 봐야 하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조건은 괜찮았습니다.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복지도 있었습니다. 업무는 유럽 조달 협상 통역과 운영이었죠.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마드리드 사무실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이력서를 다듬고 자기소개를 외우고 예상 질문에 답을 준비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수줍은 듯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부산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우입니다. 한빛글로벌 유럽 사업 총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해 보였죠.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진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라라 씨, 가족은 괜찮습니까? 제 이력이 아니라 가족을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정받는 기분이 싫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다음에 하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저는 급하게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에서 지샜습니다. 새벽에 메일이 왔습니다. 서진우였습니다. 제목은 도움이 될까 해서 보냅니다였습니다. 내용을 열어봤습니다. 해외 병원 행정서류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보험 청구, 의료비 분할 납부, 긴급 지원 제도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걸까요? 다음 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 출장 가능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니. 가본 적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마드리드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서진우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보고 체계는 정확했습니다. 자료 정리는 치밀했습니다. 일정 관리는 군대 같았습니다. 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같이 풀었습니다. 그게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공공기관과 5년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규모는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경쟁사는 이탈리아 업체였습니다. 그 중심에 마르코 로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5살 영업이사였죠. 첫 미팅에서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한국 회사? 흥미롭네요. 하지만 유럽 시장은 아시아 업체에게 쉽지 않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팀이 준비한 자료가 유럽 기준과 달랐던 겁니다. 공공기관 담당자가 불편해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의는 무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마르코가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접대 못해서 망할 거야. 우리는 다르거든.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회의 후 저는 서진우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를 덜한 겁니다. 서진우는 책임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미팅까지 2주 있습니다. 다시 준비하죠. 그날부터 팀은 움직였습니다. 서진우는 밤낮 없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달 기준, 유럽 환경 규제, 품질 인증까지 모두 다시 맞췄습니다. 저도 함께했습니다. 통역만이 아니라 현지 문화 의전, 소통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사 기획팀 정유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33살 대리 직급이었죠. 정유진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외국인도 버틸 수 있겠어요? 한국 회사는 빡세거든요. 그 말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자꾸 늦게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정도 꼬였습니다.
회의 시간이 갑자기 바뀌거나 중요한 메일이 누락됐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니 의도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우가 제게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거짓말이네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유진 씨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하지만 정유진도 힘든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죠? 승진 압박이 심해요. 실적이 안 나오면 잘릴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낀 거죠. 서진우는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건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정할게요. 당신은 업무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서진우의 태도가 신기했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풀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유진이 제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괜찮아요. 같이 잘해봐요. 정유진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서진우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프로젝트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서진우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상대 기관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지역 언어 인사말까지 외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부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계약에 도움이 돼요? 물론이죠.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르코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뇌물성 접대를 제한한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서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계약 안 합니다. 대신 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러다 끝장난다고. 유럽에서 로비 없이 공공계약 따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상대 기관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도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통역 준비만이 아니라 문화적 뉘앙스까지 체크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신뢰인지 어떤 제스처가 호감인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서진우를 더 알게 됐습니다. 서진우는 38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고 해운대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나와 무역회사에 들어갔고 10년 넘게 현장을 뛰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서요. 사람 만나는 게 재밌거든요. 특히 다른 문화 사람들이요. 힘들지 않아요? 편견도 많고 무시도 당하고. 그럼요. 많이 당했죠. 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뭔데요? 진심이요.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결국 통해요. 시간이 걸려도요. 저는 서진우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미팅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르코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서진우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우는 상대 언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 부족으로 지난번 실례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만 설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상대 기관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 지역이 유럽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환경 정책이 얼마나 선진적인지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이 풀렸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계약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년 계약이면 5년 동안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를 존중해야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마르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제 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내부 문서였습니다. 정유진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정을 의도적으로 꼬아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처럼 만들려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파일을 들고 서진우에게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만약 공개하면 정유진은 끝장날 겁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도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 분열로 보일 테니까요.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파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회의 일정을 바꾼 메일, 자료 전달을 지연시킨 기록, 심지어 제 실수로 보이게 만든 보고서까지요. 정유진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질투? 두려움? 아니면 둘 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르코였습니다. 라라, 아직도 이래요? 고생이 많네요. 마르코 씨, 왜 여기 있어요?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라라,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힘들죠? 무슨 뜻이죠? 가족 문제, 빚, 그리고 회사 내부 갈등까지. 다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유럽은 좁아요. 소문은 빨리 돌죠. 그리고 당신 표정에 다 써 있어요. 마르코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그 파일 저한테 주세요. 왜요? 제가 처리해 줄게요. 정유진 문제도 해결하고 당신은 깨끗하게 일할 수 있어요. 대신 뭘 원하는데요? 간단해요. 우리 편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정보 좀 공유하고 때때로 도와주면 돼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당신 가족 생각해봐요. 아버지 병원비, 집 경매, 빚 독촉. 이거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마르코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금이에요. 2만 유로. 당장 써요.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2만 유로면 당장 급한 빚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마르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배신하면 안 된다는 양심이 싸웠습니다. 새벽에 결정했습니다. 마르코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겠다고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요. 얘기해봐요.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결정했어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네.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돈은 계좌로 주세요. 현금은 위험해요. 그리고 정확히 뭘 원하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요? 그건 좀 위험한데요. 아니면 안 해요. 저도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명확해야죠. 마르코가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저녁까지 보낼게요.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 건지 지금 말해주세요. 간단해요. 다음 미팅 전에 한국팀 제안서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죠.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공공기관 담당자 중 누가 한국 편인지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따로 접촉할 테니까요. 접촉이요? 어떻게요? 뭐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고 그런 거죠.
당신도 알잖아요. 유럽에선 다 하는 거. 제가 원하던 말이었습니다. 녹음이 잘 됐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르코를 잡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후에 서진우를 만났습니다. 라라 씨,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상의할 게 있어요. 저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정유진의 문서였습니다. 서진우가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프로젝트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죠. 정유진과 먼저 얘기해봐야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려는 겁니다. 정유진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저는 서진우의 태도가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누가 배신했는데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니요. 그리고 라라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르코 얘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마르코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돈을 주겠대요. 대신 정보를 넘기라고요. 서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네. 하지만 증거를 모으려고 해요. 녹음도 했고요.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들었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라라 씨, 이거 위험한 일이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네요. 그날 저녁 마르코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서면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안서 유출 요구, 담당자 명단 요청, 접대 계획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요. 다음 날 폭탄이 터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르코의 뇌물 시도가 알려진 겁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 때문이었죠. 회의실에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계약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르코 로시와 그의 회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합니다. 마르코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마르코가 회의실을 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빛글로벌의 원칙과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파트너와 일하고 싶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신뢰를 주셔서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정직하게요.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유진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정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유진 씨, 이거 아시죠? 서진우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질투했어요. 라라 씨가 외국인인데도 핵심 프로젝트에 들어오니까 제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았어요. 승진 압박도 심했고요. 정유진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죠. 제가 잘못했어요. 서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씨, 저는 당신을 자르지 않을 겁니다. 정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중요하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라라 씨와 협력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불안을 프로젝트 성공으로 풀어내세요. 정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라라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정유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진우가 왜 이렇게 하는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5년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금액은 수십억 원대였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라라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배웠어요. 많이요. 뭘 배웠는데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요. 원칙을 지키는 용기도요. 서진우가 제 눈을 봤습니다. 라라 씨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상황이 힘들어서 못 보셨을 뿐이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축하 회식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정유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이 아니라 동료였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서진우가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서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라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는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드리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도시가 참 좋아요. 서진우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라라 씨, 한국 본사 출장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곧 확정될 거예요. 다음 달쯤이요. 왜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 때문이에요. 본사에서 당신을 높이 평가해요. 직접 만나고 싶어 하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이요? 가본 적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부산도 보여드리고요. 부산이요? 제 고향이에요. 바다가 정말 예뻐요. 라라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라라 씨는 힘든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어요. 그게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도 흔들렸어요. 마르코 돈 받을까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안 받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혹이 있어도 결국 옳은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빚 독촉, 집 경매까지.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조금요. 월급이 생기니까 당장 급한 건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서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라라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에 병원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 거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특별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직원 가족 위기 지원이요. 신청해 보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당신이 우리 팀원이니까요. 팀원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힘들면 돕는 게 당연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몇 달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서진우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죄송해요. 보기 흉하게 울었네요. 아니에요. 울어야 할 땐 우는 게 맞아요. 우리는 조용히 야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서진우 씨. 네. 고마워요. 정말 많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라라 씨 덕분에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서진우가 말한 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병원비 지원제도 안내서였습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했습니다. 조건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해당됐습니다. 저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번역하고 제출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병원비 일부가 지원된다는 거였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한 빚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됐어요. 승인됐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저는 너무 기뻐서 서진우를 안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서진우도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라라 씨, 정말 다행이에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몰랐으면 신청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라라 씨가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딸? 병원비 지원받게 됐어. 한국에서 제도가 있대. 한국? 어떻게? 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가 알려줬어. 신청했더니 됐어.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고맙구나, 딸아. 내가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출장이 확정됐습니다. 2주간 부산 본사와 물류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설렜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습니다. 서진우가 말한 부산 바다도 보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서진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 편하게 오세요. 고마워요. 기대돼요. 저도요. 라라 씨한테 제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설렜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서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죠. 라라 씨 환영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우 씨, 제가 달려갔습니다. 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비행기에서 잤어요. 그럼 바로 부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서울 구경 먼저 할까요? 부산으로 가요. 빨리 바다 보고 싶어요.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죠. 우리는 KTX를 탔습니다. 고속열차였습니다.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강, 도시, 들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2시간 반 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오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했습니다. 와, 바다 냄새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산은 바다 도시니까요. 서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서진우가 저를 해운대로 데려갔습니다. 백사장이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놀았어요. 우리는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진우 씨,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뭐든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서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요. 가족을 책임지는 것, 팀을 책임지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유럽은 좀 달라요. 개인주의가 강하거든요. 그것도 장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멀리 가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유진도 용서한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저는 서진우를 봤습니다. 석양빛이 서진우 얼굴을 비췄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갈까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횟집에 갔습니다. 신선한 회가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부산 횟집은 최고예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우의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부산 추억. 모든 게 흥미로웠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뵈려고 해요. 이번에 라라 씨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스페인 동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외국인인데요. 어머니는 편견 없으세요. 오히려 반가워하실 거예요. 다음 날 본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됐지만 서진우가 통역해줬습니다. 라라 씨, 이번 유럽 프로젝트 성공 축하드립니다. 상무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워크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유럽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라라 씨 도움이 필요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팅 후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임원들이 라라 씨를 정말 좋아해요. 다행이에요. 떨렸거든요. 전혀 안 보였어요. 오후에는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우리 회사 자랑이에요. 유럽까지 24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어요.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친절했습니다. 인사를 건넸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라라 씨, 스페인 음식 좋아하세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고향 음식이니까요. 저희도 먹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소개해 주세요. 물론이죠.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다고요. 저녁에 서진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우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예쁘네요. 진우 보기 좋아.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집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불고기.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계속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둘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라라 씨, 우리 진우 잘 부탁해요. 제가 더 신세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우가 요즘 밝아졌어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전엔 일만 하고 웃질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에 오면 당신 얘기를 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가족 책임 다 졌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요. 왜요? 여유가 없었죠. 저 돌보고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이제야 좀 숨통이 트였어요. 저는 서진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요. 아니에요. 진우가 그러던데 당신은 힘든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킨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진우 잘 부탁해요. 친구로든 뭐든요.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왜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진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책임감, 정. 그리고 서진우라는 사람. 혹시 저는 서진우를 좋아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에요. 부산 구경시켜드릴게요. 좋아요. 어디 갈 건데요? 감천문화마을이요. 정말 예뻐요. 우리는 감천문화마을에 갔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에 빼곡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네.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관광지가 됐지만요. 특별하네요. 유럽에는 없는 분위기예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라라 씨, 한국 어때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처음엔 편견이 있었죠? 네, 솔직히 그랬어요. 권위적이고 딱딱할 거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다행이에요. 한국도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개방적이고요. 저는 서진우를 봤습니다. 서진우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제가요? 네. 저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요. 서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영향이에요. 아버지는 식당을 하셨는데 손님들한테 늘 친절하셨어요. 힘든 손님일수록 더 잘 대하셨죠. 왜요? 아버지 말씀이 힘든 사람일수록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네요. 네. 정말 존경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진우야, 사람 대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라. 그게 결국 내 재산이다. 그러셨어요.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서진우 씨를 따르잖아요. 고마워요, 라라 씨. 우리는 잠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라라 씨,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은 계속하죠. 유럽 지사에서요. 그것만이요? 무슨 뜻이에요? 서진우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라라 씨가 한국에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요? 본사에서 제안이 있을 거예요. 한국 상주 제안이요.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이요. 정말요? 네. 제가 추천했어요. 라라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요? 아버지는 스페인에 계시는데요. 물론 고민해야죠. 강요는 아니에요. 그냥 제안일 뿐이고요. 왜 저를 추천했어요? 서진우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라라 씨와 계속 일하고 싶어서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라라 씨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 씨. 좋아해요, 라라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서진우 씨 좋아해요. 서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라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손을 잡고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연인이 됐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해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라라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백사장에 앉았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라라 씨, 한국 상주 제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니까 천천히 결정해도 돼요. 알겠어요.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고마워요, 서진우 씨.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쉬웠지만 일이 있었으니까요. 서진우는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연락 자주 할게요. 저도요.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상주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진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병원비 지원 덕분에 치료를 잘 받으셨거든요. 딸아, 한국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정말 좋았어요. 일은 잘 됐고. 네. 그런데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서진우를 만난 것, 사귀게 된 것, 한국 상주 제안을 받은 것.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어. 가거라. 하지만 아빠는요? 나는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잖아. 너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라. 아빠,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상주 근무, 급여 인상, 주택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우 씨 결정했어요. 뭘로요? 한국 갈게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전화 너머로 서진우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고마워요, 라라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 편지 하나 줄게. 아버지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힘들 때 읽어봐. 감사해요, 아빠. 사랑한다, 딸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우가 나와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라라 씨, 서진우 씨. 저는 달려가 서진우를 안았습니다. 꽃다발이 찌그러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라라 씨. 고마워요. 이제 함께할 수 있어서요. 우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해운대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아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요. 다행이다. 제가 골랐거든요. 저는 서진우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일이 시작됐습니다. 본사에서 유럽팀을 맡았습니다.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서진우와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부산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다른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전역 확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유진도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동료였습니다. 라라 씨,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유진 씨.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팀워크가 좋았으니까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럽 5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습니다. 서진우는 상무가 됐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라라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왜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저녁에 서진우가 데려간 곳은 해운대 바닷가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곳이었죠. 백사장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요. 서진우 씨, 이게 뭐예요? 라라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서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라라 씨,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네, 할게요. 당연히 할게요. 서진우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정유진도 있었고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라라 씨. 행복하세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서진우 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라라야,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는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해변에서요.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이 춤췄습니다. 저는 서진우와 춤을 췄습니다. 행복해요, 라라 씨.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요. 저는 서진우를 꽉 안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버림받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동료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서진우를 만나면서요. 파티가 끝나고 서진우와 함께 걸었습니다. 서진우 씨, 고마워요. 왜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아니에요. 라라 씨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안 읽었거든요. 집에 와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라라에게. 너는 강한 아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옳은 길을 선택했다. 그게 아빠는 자랑스럽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사랑한다. 아빠가.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서진우가 옆에서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식 예식과 스페인식 예식을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하고 나중에 바르셀로나에서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진우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한복을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에 오셨습니다.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딸아, 내 남편감 보러 왔다. 아빠, 서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내 딸 아무한테나 안 줘. 아버지와 서진우가 만났습니다. 서진우는 긴장했지만 정성껏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라라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서진우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두 분은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술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해운대 근처 예식장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진우는 한복 바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딸아, 행복해라. 네, 아빠. 서진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전통 혼례였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나눴습니다. 신기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입니다. 라라 씨와 진우 씨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혼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유진도 왔습니다. 라라 씨, 축하해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유진 씨. 오늘 와줘서요. 당연하죠. 우리 동료잖아요. 아니, 이제 친구죠. 우리는 안 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적이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서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라라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 라라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우 씨를 만나 사랑을 배웠고 여러분을 만나 가족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울고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해요, 라라 씨.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은 해운대 아파트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준 곳이었죠.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우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요. 와, 맛있겠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도 잘 됐습니다. 유럽 프로젝트가 계속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저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라라, 아이 가질까? 정말요? 네. 우리 가족 만들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저도 원했어요.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몇 달 후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서진우도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네, 우리 아이요. 우리는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임신 기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서진우는 더 세심해졌습니다. 매일 영양제 챙겨주고 병원 같이 가고 태교 음악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도 자주 오셨습니다. 라라야,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자. 네, 꼭요. 10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서진우도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진짜 우리 딸. 응, 우리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서하나, 스페인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두 문화를 담았습니다. 아버지도 손녀를 보러 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할아버지 왔다. 하나를 안으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라라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진우는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밤에도 일어나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재웠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예쁘게 자랐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돌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는 붓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 작가 되겠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가 3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 딸아. 치료하면 돼. 하지만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스페인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서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세요. 치료비가 필요한데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약 5만 유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건 큰 돈이에요. 아버지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서진우는 주저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힘드셨지만 잘 견디셨습니다. 저는 자주 스페인에 갔습니다.
하나를 데리고요. 할아버지 하나 왔어요. 어머, 우리 손녀. 할아버지 힘나네. 아버지는 하나를 보면 웃으셨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치료가 잘 된 겁니다. 딸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살았어. 아빠, 당연한 거예요. 진우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네, 아빠. 부산으로 돌아와서 서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맙대요.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저는 서진우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라가 좋은 사람이에요. 일은 계속됐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주, 아시아까지 확장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업 본부장이 됐습니다. 서진우는 부사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유럽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바르셀로나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고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법인장으로 라라 본부장을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라라 본부장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서진우를 봤습니다.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라라. 당신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추천했거든요. 하지만 바르셀로나면 저는 스페인에 가야 하는데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정말요? 네. 회사에서 유럽 총괄로 발령받았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3개월 후 우리는 바르셀로나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라라야, 내가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네. 저도요, 아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우도 고생이 많겠다. 괜찮아요. 저희는 어디든 함께니까요. 바르셀로나 법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한국 본사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식 신뢰와 책임감이 통했습니다. 정유진도 바르셀로나로 왔습니다. 이제는 부본부장이었습니다. 라라, 다시 함께 일하게 됐네. 그러게. 반가워, 유진아. 나도 반가워. 우리는 좋은 팀이 됐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는 바르셀로나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다 잘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둘 다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좋아요. 나는 특별한 게 좋아요. 하나가 웃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라라, 우리 둘째 가질까? 정말요? 네. 하나도 동생 원하잖아요. 좋아요. 저도 원했어요. 그렇게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서민준, 스페인 이름은 마르코였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좋은 언니가 됐습니다. 엄마, 나 동생 챙길게요. 고마워, 하나야. 우리 가족은 넷이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일도 잘 되고 가족도 건강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서진우는 43살이었습니다. 하나는 8살, 민준이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또 제안이 왔습니다. 라라 법인장, 글로벌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빚에 쪼들리던 제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이 됐습니다. 서진우는 사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라라, 우리 참 먼 길 왔네요. 그러게요. 10년이 지났어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당신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라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셀로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고요. 10년 전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서진우라는 사람,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가 10살이 됐을 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하나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엄마가 한국에 가서 아빠를 만났어. 왜 한국에 갔어요? 저는 하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빚, 절망, 한국행, 서진우와의 만남, 사랑, 결혼. 모든 것을요. 하나가 울었습니다. 엄마 힘들었겠어요? 응,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엄마 대단해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네, 엄마. 하나는 프로젝트를 잘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하나 가족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이도 자랐습니다. 8살이 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서진우가 주말마다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아빠, 나 축구 선수 될래요. 그래. 열심히 해봐. 네. 민준이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진우는 응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유진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라라, 나도 드디어 결혼해. 정말? 축하해. 응. 좋은 사람 만났어. 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연히 그럴 거야. 축하해, 유진아. 유진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행복한 친구가 됐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저희는 더 바빠졌지만 가족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주말엔 꼭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75살이 되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라라야, 아빠 인생 참 행복하다. 왜요, 아빠? 너 덕분이야. 내가 잘 살아서 아빠가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아빠. 우리는 안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라 부사장님, 회장님이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새 회장으로 서진우 사장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서진우가 회장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축하해요, 회장님. 고마워요, 부사장님. 우리는 웃었습니다. 서진우는 좋은 회장이 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저도 부회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1에서도 3에서도요. 하나가 15살이 됐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한국에서 가고 싶어요. 정말? 네. 아빠 나라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이도 자랐습니다. 13살이 됐습니다. 축구를 계속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프로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네. 민준이는 유스팀에 들어갔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항상 함께였습니다. 주말이면 모였습니다. 영상통화로라도 얼굴을 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저는 50살이 됐습니다. 서진우는 53살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라라, 우리 참 잘 늙어가네요. 그러게요. 행복하게 늙고 있어요. 맞아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해변이었습니다. 석양이 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진우 씨 고마워요. 왜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사랑을 알게 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라라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50대의 키스였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라라 마르티네스, 아니 이제는 설아라입니다. 한국 이름을 받았거든요. 51살이 됐습니다. 서진우는 54살입니다. 하나는 16살, 대학 1학년입니다. 민준이는 14살 유스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76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오늘 아침 서진우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서진우가 직접 내린 커피였습니다. 맛있어요? 응, 당신 커피는 항상 최고야. 고마워요.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셀로나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라라, 우리 20년 됐네요. 정말요? 벌써? 응. 2006년에 만났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20년이 꿈만 같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저도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 대리점장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목표는 작년 대비 30% 성장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희 회사 문화는 그랬습니다.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회의 후 정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유럽 영업 총괄이었습니다. 라라,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이번에 본부장 됐어. 정말? 축하해. 응. 다 너 덕분이야. 내가 기회를 줘서.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그래도 고마워. 20년 전 생각하면 참 많이 변했어. 정유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해? 라라 좋아하는 파에야. 와, 고마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나와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응, 잘 지내? 네.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저는 이번 주 경기 있어요. 와주실 거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꼭 갈게. 좋아요. 통화를 끊고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라라, 우리 참 복받았어요.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버림받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서진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고 건강한 아버지가 있고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사랑을 알게 해줬습니다. 책임감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서로를 아끼고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당신 생각해요. 우리 만난 날 생각하고요.
저도요.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바르셀로나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서진우라는 사람과 함께라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르쳐준 사랑과 책임감으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에서 가족으로, 빚에서 성공으로.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됐고 서진우와 함께 완성됐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세요.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서진우 옆에서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요.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하며요. 라라 마르티네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엔 항상 한국과 서진우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